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항상 말만 고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180도 변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충격을 빠뜨렸던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어서 조심해달라고 말했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남편도 제 미용실에 단골 손님일 정도로 자주 왔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맞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정말 잘해줬었는데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몸도 많이 망가져서 여자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남편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나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육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데? 적어도 기본적인 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지금 놀다 왔어? 꼴랑 애 하나 보면서 엄청 투덜거리네. 남들이 보면 당신 혼자 애 넷은 보는 줄 알겠다. 나 지금 술 약속 있는데 많이 늦었거든? 너랑 쓸데없는 말 할 시간 없어. 남들은 애 보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먹기만 하지 아예 치울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살이 빠지겠어? 머리는 언제 감았냐?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거지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게으른 여자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생각하지 않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 쳐다도 안 봤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날 따라다닌 거잖아. 누군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머리도 감지 못할 정도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미용실 관리조차 버거워서 부원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당신은 맨날 술 퍼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잠깐 화장실만 가도 애가 깰까봐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약속 없다고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서 애 보면서 힘들게 음식 만들었는데 갑자기 술 약속 생겼다고 매일같이 약속을 깨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냉장고에만 박혀 있어서 음식들 아까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양이 많아지게 된 거고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이렇게 살이 찐 거잖아. 나 혼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럼 포기하던지. 나는 뭐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나 들어오기 전까지 집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해장국이나 준비해놔. 내일 아침이나 돼야 들어올 거야.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냥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들이기 위해서
결혼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면 남편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라 남편 혼자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결국 제 불만이 시댁에 갔을 때 터져 나왔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남편의 행동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는 지금 미용실 일도 거의 손 떼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잖아. 미용실 관리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저만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직원들 위주로 미용실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원장인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주말에도 저에게 조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혼자 개인적인 시간만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죠. 이 아이가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네요.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어차피 미용실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전화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바쁜 내 아들한테 꼭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니? 의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애 하나 보는 게 큰일도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잊은 건 아니지? 학벌은 고졸밖에 안 되지만 미용실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사인 내 아들과 비슷해서 젊은 나이에 능력은 좋은 것 같아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던 거였는데 맨날 불만만 털어놓고 매사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으니 욕을 먹는 거지. 아, 말도 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밖에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환자한테 치여서 힘들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하다니까요. 나도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당신 일에 대해 문제 삼은 적 있었어? 함께 사는 공간이면 당신도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당신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데? 술 약속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영화 보고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퍼질러 자잖아. 울고불채는 당신 아들 한 번이라도 안아줘 봤어? 어떻게 된 게 아빠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번 안아보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대볼 수가 있어? 남의 아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라고. 적어도 손 한 번 정도는 만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하소연을 하면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대어주지 않았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의사인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며 애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었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모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네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라.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네가 키우면 미용밖에 더 배우겠니? 노는 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내 아들 따라 의사가 돼야지. 사내아가 계집애처럼 가위 잡는 건 절대 안 되지. 이혼할 거면 애는 무조건 놓고 너 혼자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머님이 데려가라 마라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의사가 될 수나 있겠어요? 당신 말고도 내 아들 키워줄 사람은 많아. 차라리 돈 주고 보모 드리는 게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이혼 원하면 당장 해줄게. 제 편이 하나도 없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냈어요. 이혼은 해줄 테니 애는 보내지 못하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에 기분이 확 상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되레 저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자 남편은 어차피 저와 이혼하게 될 거고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남편은 죄책감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던 술에 대해서도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집안의 가장이나 된 사람이 왜 혼자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저보고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던지고 제게 폭력까지 가했어요. 무차별적으로 남편이 던진 물건에 혹시라도 아들이 맞게 될까봐 놀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이를 잠깐 맡긴 뒤 다른 집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살다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한 뒤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허락 없이 집안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어디로 도망쳤냐? 내가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얼굴을 보여줄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술도 곱게 처먹어야지. 내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퍼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너랑은 정말 끝이야.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전화 끊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조용히 이혼하고 너 삶 되찾고 싶으면 내일 저녁에 문자 찍어주는 장소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애는 일하는 직원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오도록 해. 아직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데 할 도리는 해야지. 내일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가. 별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이 오지 않겠다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하고 싶잖아. 남편은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중요한 자리라면서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혼할 때 아이 문제로 분쟁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할 거라면서 얼굴만 비추라고 하길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던 상황이라 남편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언제 오냐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 마주하게 된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부부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자기 마누라 챙기기 바쁜데 남편은 자기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의사 동료들과 함께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니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료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알고 보니 다른 부부들은 전부 다 사자 직업인데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문들 전부 고스펙 고연봉 아닌가?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의과 계열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걸 공유해 주는데 재수 씨는 직업이 미용사라 했나요? 미용 계통은 생소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를 텐데 같이 사는데 부딪히는 건 없어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야, 말도 마.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최대 큰 실수였다. 그리고 우리 이혼해.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이제 혼자의 몸이 된다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너희들한테 중대 발표할 생각이었다. 직업이 같아야 서로 이해해 주는데 집에서 해본다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수술하고 들어온 나한테 애 좀 보라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 비뇨의학과 교수인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그런 말이나 나오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 입장에선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랑 이혼하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의사 남편 얻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꼴랑 고졸 나가서 미용실 좀 잘 된다고 나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나봐. 처녀 때는 그래도 비율 좋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데리고 놀만 할 것 같아 접근했더니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마냥 설치는데 남들이 보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들은 의사 남편 얻고 싶어도 거들떠도 못 보는데 결혼까지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잠깐만. 수연아. 여긴 어쩐 일이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들린 거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소식만 대충 듣고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앉아서 대화 좀 하다가. 여기 동문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많아. 부부 모임 자리거든. 당신은 자리 좀 비켜줄래? 저기서 의자 하나 가져와서 끼워 앉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앉아 있어봤자 말이나 통하겠냐? 나도 오늘 볼 일은 끝났어.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몰라보게 바뀌었네. 좀 전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너 만나서 기분이 좀 풀렸다. 나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그놈이 글쎄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 내 술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도 합석해도 되는 거죠? 정혁이와는 인턴 생활 같이 했거든요. 아, 오늘은 정말 술이 많이 당겨서요. 아, 괜찮아. 와, 근데 너 정말 여전하다. 어때? 우리 잘 어울려? 솔직히 우리 인턴 때 선배들한테 엄청 오해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혹시 옆에 분 아내분 아니셔? 아, 나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 말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조만간 이혼할 사이야. 서로 너무 안 맞아서 그만 끝내기로 결정했어. 저 덜 떨어지는 게 무슨 부인이야?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 소연아, 그럼 너 이제 그 남자랑은 아예 끝난 거야? 연애하는데 바람 피웠으면 말 다 했지. 잘 헤어졌어. 차라리 내 안사람 해라. 우리 서로 잘 맞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꽤 친한 사이였는지 대화가 거침이 없었어요. 저를 밀치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혔을 때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고 남편은 저를 불편하게 느끼곤 그만 돌아가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해주겠다는 한마디 뱉은 뒤 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합의 이혼이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볼 일은 끝난 것 같아 그 자리를 급하게 나오려 했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저에게 덜 떨어지는 게 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남편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 눈이 풀려 웃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온몸이 맥주로 흠뻑 젖어버리자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던 남편은 손이 제 얼굴에까지 향하더니 순간적으로 멈췄고 앉아있던 그 여자를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티슈로 몸을 닦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려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겠는지 제 멱살을 잡고 분노한 얼굴로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말렸고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친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는지 지긋지긋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서둘러 이혼하길 원했어요. 시모는 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와 피가 섞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숙려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남이 되었었죠. 그리고 남편의 톡 배경 화면은 부부 동반 모임 때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보고 보란듯이 바꿔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에 제 속은 후련했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미처 빼지 못한 제 물건이 남아있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건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할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들어간 집은 이미 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이사를 준비하는 듯 보였죠. 제 물건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치워놓은 상태라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밑에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전화를 했냐고 화를 내길래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제 두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서재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달력에 메모를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총 동창회에 참석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는 건지 마침 장소까지 메모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차에 전부 실은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댁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몇 달 전에 한번 얼굴을 봤었던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침없이 걸어갔고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왔냐고 저에게 인상 쓰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의료 실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의료 실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뭐야? 네가 의사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가 뭔데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꺼내봐? 너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너는 그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엑스레이에 찍혀있는 수술도구 그거 환자분은 알고 있어? 거기 네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글씨가 있잖아. 저기 저 여자 이름이 소연이지? 너 저 여자 아버지 수술을 최근에 담당했었어? 여기 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 수리 원수라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잣말하듯 작은 글씨로 적어놨잖아. 이미 한 달 전에 수술이 끝난 것 같은데 너 혹시 술 먹고 수술했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아빠 수술해줄 때 전날에 술 마셨어? 신장결석 제거 수술할 때 술을 마셨었냐고. 이리 내놔봐봐.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네가 수술 경험도 많다고 해서 우리 아빠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건데 전날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커다란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수술을 끝낸 거냐고. 여기 지금 우리 아빠 와 있는데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길래 너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던 건데?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료 사고 때문에 너랑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 전날에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통제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는데 자주 하던 수술이라 별일 없을 줄 알았지. 나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창회에 같이 참석해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그 여자의 아버지 몸속에 기다란 호스가 들어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곤 아사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고 의식을 찾지 못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몸속에 있던 기다란 호스가 장기를 지속적으로 찔러 폐혈증을 일으켰고 의료사고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은 분쟁 처벌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 여자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는 거였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분쟁 조치는 더 무거워지겠죠. 저런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술 먹고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니까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책임감도 없이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와 새 출발하는데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문득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듣다가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오늘에서야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뒤 박사과정을 밟으려 대학원을 진학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래도 박사라도 따고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지만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빨리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 전공은 인테리어 디자인과였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가 저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서로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지훈이야. 지훈아, 인사해. 우리 엄마. 엄마, 지훈이 실물로 보니까 엄청 예쁘지? 내가 말했잖아. 팔불출이니? 참나. 반가워요. 뭐 우리 정우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대학원 다닌다고? 그런 거 같은데.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인테리어 사무소를 하셔서 방학 때마다 거기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고요. 저도 정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 진짜 미인이시네요. 웬만한 미모는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아유, 아가씨가 말을 참 센스 있게도 하네. 고마워요. 내가 한미모 하긴 하지. 아, 그나저나 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야 난 좋은데 지금 우리 정우 누나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우 누나 결혼하고 나서 좀 이따가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어쨌든 엄마는 지훈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이라는 거지?
그러면 됐어. 지훈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 아유, 근데 박사 딴다고 해도 아직 학생이면 돈벌이도 못하고 있을 텐데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네. 아, 그래도 아버지 사무소에서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수입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진 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추세죠. 저도 어머님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는 든다고 하셨지만 아직 학생이라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갔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잘 설명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니 어머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혼은 조금 늦게 해야 했어요. 사실 남편의 집에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행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시누이였죠. 어머님은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순서가 있으니 당연히 누님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으나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누나 먼저 결혼하면 나 진짜 서둘러서 지훈이랑 결혼할 거야. 아이고, 어련하시겠어. 그러려무나. 어차피 양가 허락도 다 받은 거 앞으로 자주 놀러와, 지훈아. 그리고 이제 정우 누나랑도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 같은 여자가 봐야 한다고. 정우 누나 결혼 준비하는 것도 보면서 익히고 도와주고. 아, 네, 그럴게요. 저도 옆에서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 저도 공부되고 좋죠 뭐.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어머님. 날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시댁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정우 누나도 언니라고 생각해. 알겠지? 분위기는 참 좋았고 저 역시 형제가 없던 터라 친언니가 결혼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더라고요. 남편네 집은 저를 정말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처럼 대했는데 처음엔 친근해서 좋았던 모든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딸 같은 며느리라고 했지만 전 철저히 어머님한텐 며느리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게 다 가족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애써 위로했고 저 역시 이런 부분은 처음이라 지혜롭게 대처하질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진짜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누나 많이 도와줘. 알겠지? 어차피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일인데 좀 같이 하면 좋잖아. 그리고 누나도 너 의지 많이 될 테고 부탁할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맨날 딸 같다고 할 때마다 좀 불편해. 내가 진짜 딸처럼 대하면 싫어하실 거면서. 맞지 않아? 남편은 별말이 없었고 그래도 시어머님 맨날 말로 우리 딸 하셨기 때문에 날 딸처럼 생각한다고 여겼어요. 조금 고단하고 나를 많이 부르신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애써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불만은 쌓여갔지만 애써 그걸 숨기면서 이 집안에 나는 딸 같은 며느리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말이에요. 오늘 너 뭐하니? 일 없으면 너희 신우 백화점 가서 시댁 선물 좀 산다는데 같이 좀 봐줄래? 내가 오늘 아무래도 시간이 영 안 나서 말이야. 이런 건 여자가 봐야 하잖아. 내가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건데 일이 꼬여버려서.
우리 딸 도와줄 수 있지? 아유, 나도 이런 부탁하기 좀 그런데 그럼 어쩌니? 아무도 갈 사람이 없던데. 아, 네. 오늘이요? 뭐 별 약속은 없어서 그럼 언니한테 제가 전화해보고 언니랑 약속 잡아서 만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아유,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정희도 널 아주 친자매처럼 생각한다니까. 고마워. 끊으마.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었고 처음엔 괜찮았지만 신우 결혼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뜩이나 까다로운 예비신 성격에 한두 번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확인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더 나은 걸 골라줘도 신우이는 성에 차지 않아 있고 늘 본인 말대로만 하자고 했어요. 속으로 그럴 거면 날 왜 불렀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를 하는 당사자이니 정말 애써 신우이의 기분을 다 맞춰주었죠. 하지만 도를 넘더라고요. 지훈아, 이거 어때? 이거 시어머니가 받으면 좋아하실까? 아, 예단이며 이런 거 다 없애야 하는데 진짜 힘들다. 너도 잘 받아. 그래도 나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되고 좋지? 이런 거 어디 가서 구경 못한다? 이제 곧 너도 결혼 준비하면 다 나랑 똑같은 가정 겪을 텐데. 뭐 우리 엄마야 워낙 사람이 좋으니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봐. 아, 네. 근데 언니, 이거 아까도 본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 한 3번 넘게 본 거 같은데. 그럼 그냥 이걸로 결정할까요? 너 귀찮니 혹시? 아니 이거 시댁이 하는 선물인데 더 꼼꼼히 봐야지. 너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참나, 진짜 웃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와서도 보고 지금도 보고 아까도 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언니, 그런 뜻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보고 살까 말까 또 보고 하길래 이걸로 결정하라고 했더니 언니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역정을 내더라고요. 호칭은 아직 결혼 전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언니라고 부르라더군요. 저 역시 그게 편했고 어쨌든 좀 어이가 없었는데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귀찮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버리는 통에 좀 화도 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아니라 언니 이거 지난주에도 본 거고 오늘만 거의 3번, 4번 보는 건데 솔직히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아직 볼 건 많은데 계속 여기에만 맴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주말마다 언니 도와드리는 건데 언니도 어느 정도 좀 정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귀찮거나 한 건 아니에요. 좀 지쳐서 그래요. 너 아주 웃긴다. 지금 엄마랑 정화 없다고 내 앞에서 본색 드러내는 거야? 그럼 애초에 오질 말질 그랬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됐어. 이거 나 혼자 볼 거니까 너 그냥 집에 가. 기분 나빠서 도저히 너랑 못 다니겠네. 가라고. 우리 엄마가 널 딸처럼 여기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어? 너 진짜 웃긴다. 역시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됐어, 가버려. 시누이는 저보고 가라고 소리쳤고 전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화도 많이 났지만 그때 당시 나도 예비 신우이에게 너무 무례했던 걸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무래도 누나가 여자 형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널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 엄마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주말마다 이렇게 언니 결혼 준비하는 거 이렇게 따라다녀야 해? 어머니 맨날 본인은 못 간다. 나보고 가라고 하시고. 막말로 내가 며느리도 아니고, 아니 며느리한테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백화점에서 얼마나 소리를 치시던지,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잖아. 모르겠다. 자기랑 만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 볼게. 원래 누나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결혼 준비로 예민해져서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은 누나가 원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결혼 준비로 인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 이번엔 이해하자고 생각했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이번 일에 대해 아시고 저를 집으로 초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우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서 와라. 아유,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내가 맨날 바빠가지고 정이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네가 옆에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밥 대접을 늦게나마 한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정이 너도 얼른 와서 앉고. 누나랑 엄마가 미안하대. 그래서 부른 거야. 마음 풀라고. 그러니까 너도 마음 좀 풀어라. 그래도 가족이 될 건데. 그래, 다 들었어. 내 딸이 아무리 예민해서 그렇지만 너도 참 너더라. 그러니까 서로 잘한 거 없으니 마음 풀어. 우리 막내딸 그러면 되겠어요? 넌 우리 막내딸이나 다름없잖니. 이게 다 정이가 너를 동생같이 여기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이해하렴. 그래,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근데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내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른 거야. 어쨌든 미안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것 같았지만 일단 사과를 받으니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 먼저 불러서 밥도 해주시면서 말을 하니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티를 낼 순 없었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의 사과를 받았죠. 저도 죄송했어요. 언니도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예민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없던 일로 하고 풀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 얼굴 붉혀야 되겠어?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하잖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러지 말자. 알겠지? 어서 밥 먹고 기분 풀어. 정이도 얼른 수저들고. 그래, 보기 좋다.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누나도 사과했고 지은이 너도 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지? 화 풀어. 그래, 어차피 한 가족 될 사이 뭘 그렇게 뚱해 있을 필요 있니? 앞으로도 네가 도와줄 일이 많은데 이거 먹고 풀으렴. 정말 저를 배려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나오시니 저조차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시누이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선물 하나씩을 해주더라고요. 선물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발품 팔고 같이 골라주고 따라다녀준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이건 엄마 거, 이건 정우 거.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결혼식 때 정우는 이거 입고 오면 되겠다. 아유, 뭘 이런 걸 샀어. 고맙다.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엄마가 아주 느낌이 묘하고 그래. 아, 지훈이 건 못 샀어. 예산 부족으로. 이해하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돈이고 해서. 이해해, 지훈아. 뭘 얘까지 챙겨. 아유, 지훈이 혹시 섭섭하니? 네가 뭐 이런 거 못 살 형편도 아니고, 그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시모와 신우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돈 없어서 제 선물을 못 샀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고 시어머니가 저까지 뭘 챙기냐는 말에도 서운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하며 그저 하녀 노릇만 한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말로는 무슨 우리 딸 하면서 정작 이런 선물 챙기는 일이 생기자 뭘 저까지 챙기나며 시어머니가 나서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나빴고 선물 갖다가 따지는 게 쪼잔한 느낌이 들어 그 당시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섭섭한 건 가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신우이는 시집을 갔고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몇 개월 간격으로 자식 둘을 결혼시킨다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선 여간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신우이의 결혼 준비를 하도 도와줘서 그런지 제 결혼 준비를 하려니 막상 좀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청첩장까지 찍고 예식장까지 정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원래도 조금은 가부장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히려 절 너무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불만이 쌓여갔고 항상 우리 딸이란 호칭으로 절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식모처럼 부리고 말이에요. 지훈아. 오늘 우리 집에서 내 친구들이랑 모임할 건데 좀 와서 도와라. 일손이 부족하잖아. 지금 너 시간 되지? 오늘 학교 끝나고 교수님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떡하죠? 뭐야? 아유, 그럼 어떡해? 이미 다 내 친구들한테 말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와서 좀 도와줘. 여기가 시댁인데 시댁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딨다고.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와서 좀 도와라. 알겠지?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바빠서 끊는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너도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어쨌든 이따 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고 다시 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교수님 일을 도와드리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미 시댁에선 어머님 친구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고 제가 조금 늦게 가자 어머님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써 친구들 앞이라 화를 참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화내야 할 사람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 부린 사람이 역정을 낼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은 저를 보고 화색이 돌며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씩 덕담을 해주셨고 그 덕담을 해주시는데도 시어머니는 어두우셨어요. 어머, 정우랑 결혼할 아가씨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너무 예쁘다. 곱고
아유, 그나저나 바빴나 봐. 우리가 한참 기다렸어. 아,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음식은 입맛에 좀 맞으세요? 제가 과일 내올게요. 식사하시고 계시면 시간에 맞춰서요. 아유, 싹싹하기도 하지 참. 너 며느리 잘 뒀다 얘. 요즘 이렇게 싹싹한 친구 어디 있는 줄 알아? 괜찮구먼. 괜찮긴. 일찍 오라니까 지금 오고. 에휴, 이제 가족이다 이거지? 시애미 말을 아주 묵살하고 말이야. 너 오늘 실수했어. 그래도 그렇지. 좀 일찍 와야지. 지금 거의 다 밥 다 먹어갈 쯤 와가지고. 너무한다 진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일이 있었다잖아. 보니까 급작스럽게 네가 불렀구먼. 넌 이런 걸로 시애미의 노릇 하려고 하니? 친구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그렇게 그날 친구분들이 가시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이게 왜 화낼 일인가 싶었고, 그래도 그날 서로에게 실망을 한 채로 말다툼을 하였죠. 다행히 뒤늦게 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를 중재했고, 겨우 이성을 차린 시어머니가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싸움이 끝이 났어요. 넌 내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 날 무시하지 않고서야 지금에서 오는 게 말이 돼? 넌 이 집에 시집올 생각이 있는 거냐? 어머님, 억지시죠.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를 따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 교수님들 도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쩜 어머님 생각만 하세요. 어머님 매번 그러셨죠? 저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과연 정희 언니였어도 이러셨을 거예요? 차라리 정희 언니를 부르시지 왜 절 부르신 거예요? 저 음식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머, 말하는 꼬락서니 봐. 너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저 딸처럼 여긴 내가 뭐가 되니? 네가 딸 같으니까 이런 자리에도 널 불러서 소개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서운하다 정말. 에휴. 아, 그만해. 들어보니까 뭐 지훈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역정 좀 그만 내세요. 지훈이도 얼마나 놀랐겠어. 에휴, 그래. 뭐 너도 약속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간다만 다음번엔 시애미 말 좀 들어주길 바래. 전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제 잘못이 1도 없다고 생각해서죠. 찝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성실성과 다정함에 취해 결혼을 강행했고 드디어 저희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몇 번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댁은 누굴 만나도 다 맞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하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그래도 결혼을 하니 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도 같이 남편과는 더 돈독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혼과 동시에 박사를 따고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모교에서 특강을 맡기도 했는데 아주 좋은 일 투성이었어요. 이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야.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잘해야겠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철이 없어서 널 힘들게 했던 거 알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이젠 지켜봐줘. 그리고 자기 강사 된 거 축하해. 에이, 아직 강사인데 뭘. 언제 정교수 되나? 그래도 학생들이 교수님 하니까 이상한 거 있지? 더 열심히 해야지. 고마워. 나도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더 잘해야지 이제는.
그때는 좀 내가 예민했기도 했었어. 하여튼 우리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행복을 다졌고 시간이 흘렀어요. 첫 명절이 되었고 워낙 자주 가던 시댁이었지만 명절이 되니 더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진짜 이해 불가였죠.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에게 싸붙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난리가 났었죠. 어머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잡채랑 고기는 이따 하고 나물부터 데칠까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낫겠죠? 그거야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아, 맞다. 우리 정희 시집에 가져갈 요리까지 해야 하니까 하는 김에 넉넉히 해봐라. 아무래도 네가 하는 김에 정희네 것까지 해주면 좋잖니. 정희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래. 네? 형님네 시댁 음식을 제가 왜요? 그리고 그건 형님이 하셔야죠.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희 것만 할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너 지금 네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넌 며느리야. 알겠어? 여기 이 시집안 며느리라고. 며느리는 시애미 호령을 따르는 거다. 알겠어? 잔말 말고 하는 김에 2배로 음식해. 정희는 다 네가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니? 참 너도 이기적이다 진짜. 하는 김에 2배 하는 게 어떻다고? 2배요? 참나 진짜 기막히네. 그럼 형님한테 저희 집 음식 해달라고 할게요. 어차피 하는 김에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말장난하니? 우리 정희는 그런 거 못한다고 했지? 네가 하는 김에 하라고. 우리 정희네 것까지. 얘가 왜 이리 멍청해? 순간 열이 확 뻗쳤고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살림꾼도 아니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죠. 자기 딸 귀한 걸 알면 남의 집 딸 귀한 걸 알아야지. 어디서 남의 집 딸을 저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 즉시 시모 면전에 앞치마를 집어던졌고 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모에게 막말을 날렸는데 제가 막말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더라고요. 아, 며느리가 시애미 호령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요.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정신 차려요 아줌마.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이젠 이러고 못 살아. 그렇게 부리고 싶으면 그런 며느리 얻어다가 부려먹고 사세요. 아셨어요? 전 이제 그만할랍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이게 어디서 먹은 포르장머리야? 나한테 지금 앞치마를 던져 니까지 깨? 네, 던졌는데 왜요? 당신이 은근슬쩍 계속 나만 부려먹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 내가 뭘 그리 잘났는데 날 부려먹어. 작작했어야지. 이제 안 참아요. 여기 앞치마 던졌으니 본인 딸내미네 시댁 음식이나 마저 하세요. 예전부터 딸딸거리면서 아주 가스라이팅 하더니 지금은 아주 대놓고 며느리 노릇 하라고 시키네요. 이 아줌마 완전 놀부심보 아니야? 뭐? 놀부심보? 아, 이게 진짜 말이면 단 줄 아나? 내가 널 막내딸처럼 생각했는데 어쩜 나한테 막말을 해? 이게 그냥?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왔고 집에 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한사코 뜯어 말렸지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지훈이가 무슨 누나네 일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누나네 명절 음식을 지훈이가 왜 해? 아니, 하는 김에 하면 되는 거지. 참나, 너 걔 편 드는 거야? 이 엄마가 걔한테 오늘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 편이 아니라요. 그래도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훈이가 원래 그런 애도 아니고 엄마가 너무 하셨어, 정말. 뭐? 아이고, 너 엄마한테 진짜 실망 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못을 박아?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똑 부러지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전 그 즉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중 택하라고 말이죠. 이번에 사달을 내지 않으면 평생 이 집 구석에 끌려다니겠다고 생각이 확 들었고 모든 걸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나랑 당신 엄마 둘 중 하나 골라. 만약 여기서 당신 엄마 고르면 우리 인연은 끝이야. 알겠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법적으로 우린 남남이야. 당신네 엄마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당신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아, 일단 진정해. 엄마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 너도 알잖아. 네가 젊으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제발. 내가 왜 그동안 결혼 전부터 이해한 건 뭔데?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도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불보듯 뻔해 간다. 이렇게 가면 어쩌라고. 난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만 참고 너 화 풀리면 다시 얘기해보자. 아니, 이해 못해. 난 충분히 이해했어, 여러 번. 근데 이건 아니야. 당신 엄마, 나 그냥 하인으로 생각한 사람이야. 알아? 하인이라니, 며느리지.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냥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 좀 풀고 얘기해, 제발. 도와줄 수도 있어? 웃기고 있네. 진짜 이것도 똑같네. 역시는 역시다 너도. 믿을 게 못 돼. 네 뜻 잘 알겠다. 잘 살아 너도 그냥. 남편의 우물쭈물 태도에 전 짐을 싸서 나와버렸고 그 즉시 전세방을 구했어요. 그래도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제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신청했고 남편 쪽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죠. 어쨌든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난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주 망조가 들었다면서 저에게 전화로 욕을 하셨고 이것도 법적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왜 제가 사실혼을 파기해야 했는지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밀어붙였어요. 이 집 구석은 말만으로 절대 타격을 입을 인간들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 너 같은 애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아주. 어디 감히 소송을 걸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며? 그런데 네가 감히 소송을 해? 나가 떨어지려면 곱게 떨어질 것이지 어디서 소송을 걸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요. 당신 아들 아파트 일부는 내 거니까 알겠어요? 그게 왜 네 거야? 내가 사준 아파트인데 네가 10원 한 장 보탠 게 있어? 이게 어디서 감히 날로 먹으려 들어?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재산 분할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본인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사세요. 다 이게 본인 업보니까. 재산분할? 아유, 저게 그냥. 박사 좀 됐다고 아주 유세를 떨어대네. 그래봤자 기집이 할 줄 아는 게 있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당신 딸한테나 그따위로 말해봐요. 난 그렇겐 안 사니까. 어디 조선시대 발상으로 나를 가두려 드는지. 전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고, 제가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보다도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시어머니를 더 분노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 전 남편의 아파트 금액의 일부와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상 시댁 때문에 저의 결혼이 파탄난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은 위자료를 주면서도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 않냐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싫다면 너랑 엄마는 안 만나게 할게. 그래도 천륜을 끊는 건 아니잖아. 우리 둘은 좋았잖아. 아니,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계속 관계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그냥 난 여기서 끝내고 싶어. 미안. 그리고 다음번 만나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 알겠니? 어쨌든 잘 지내. 당신한텐 악감정 없으니까. 전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괜찮아졌답니다. 오히려 일하느라 바빠서 모든 걸 잊고 지냈고, 강사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정교수 임용이 되었어요. 바라고 바라던 교수가 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과거 일은 잊고 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학원 다니던 시절 전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스펙터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도 철도 없고 어렸을 때라 그때 또 풀어지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것들이 쌓여 내공이 되더라고요.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금 더 성숙해지게 되었고, 그때 당시 사랑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차피 지금은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습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무모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추억이니 지금은 웃으며 꺼내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후회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과거 에피소드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하는 걸로 글을 마무리할게요.